2차 시는 우리 교재 1장과 2장, 그리고 참고 자료에서 가져온 분류와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장이고요. 쪽수로 하면 13쪽입니다. 분류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물음에서 분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재 1장을 읽어두기 바랍니다. 사이버 강의니까 잠깐 멈춰놓고 1장을 읽고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재 13쪽, 14쪽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무엇이란 또는 란, 유사한 것들을 무엇이나 무엇에 따라서 묶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재 13쪽에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따라 묶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이해하고 그 그림에서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의 차이를 이해하고 분류하지 못한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다음 쪽입니다. 14쪽의 그림이고요. 역시 구분하고 묶어주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함께 모으고 어떤 것은 분리하는 것이고요. 그로써 무엇이 또는 어떤 것이 수행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요,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묶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4쪽에서는 2가지 부류로 나누었죠. 각각 그 생각하기에 따라서 색다른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해리슨 포드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매우 전설적인 영화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잠시 배우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했다고 했죠. 우리 교재 15쪽에 따르면 목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 간 고객은 우리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상태에서 우리는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더 추가하는 것인데요. 교재에 답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시 되돌아보고 분류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분류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우리 교재 2장에 해당이 됩니다. 역시 이 파일을 잠깐 멈추고 교재 2장을 먼저 읽습니다. 교재 2장에서는 먼저 크게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분야, 그리고 데이터 처리 분야,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떤 상품을 판매할 때 그런 경우를 드는데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분류는 정보의 무엇과 무엇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17쪽에 있습니다. 역시 교재를 참고해서 빈칸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류를 배우는 목적과도 연계가 되겠죠. 분류가 어떤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는 의미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및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분류의 활용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딘지 알겠어요? 세종시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죠. 이렇게 책을 본뜬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요, 도서 또는 그 이외의 자료를 서가에 무엇 하거나 이것 및 이것에서 정보에 대한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7쪽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찾아서 빈칸을 채워보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지만 우선 우리 교재 18쪽 위에를 보면은 수학이나 천문학, 물리학, 화학, 지질학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도서나 그 이외의 자료를 분류하겠죠. 그리고 이 예시는 주의 10진 분류법이나 미국 국회도서관 분류법 등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번역서이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한국 10진 분류법 정도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쪽 가운데에서 해리슨 포드가 공공도서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도 나와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의 자료들이 어디에 서로 인접하여 어떻게 되어 있거나 무엇에 따라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것이 해리슨 포드의 그 이야기 아래에 연계되어 나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 어딘지 알고 있겠죠? 시청에 있는 서울도서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처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서나 어떤 멀티미디어 자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한다기보다는 그 데이터 그 자체를 처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 18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대량의 무엇을 단순화하기 위한 기초수단으로 공통의 무엇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무엇을 분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역시 그 교재를 참고해서 빈칸을 채우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도 한번 볼까요? 18쪽 아랫부분에 보면은요. 자,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분류는 복합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로 보험 분야가 있고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빈칸을 어렵지 않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지 그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9쪽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보험 분야 데이터 또는 어떤 데이터 처리 분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분야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었을 때 더 쉽게 다룰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용이 나오는데요. 클리프턴과 서트클리프의 연구가 나오죠. 자, 그들의 저서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만 있다면 그 정보도 물론 중요한 정보지만요. 자, 1000여 개 정도 많지 않습니다. 분류 대상으로는 많지 않은 어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그 정도 되겠는데요. 1000여 개 정도의 상이한 개체도 유일하고 정확하게 무엇 할 수 없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고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분류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저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교재의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입니다. 우리 교재 19쪽부터 20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실제로 상점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물리적으로 상점이 이용자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 시내에 위치한 상점과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고객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품을 무엇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좀 볼까요? 네,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서점은 물론 오프라인 매장도 있겠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 도서, 외국 도서 또는 전자 도서로 등으로 분류를 하고 국내 도서도 소설이나 시, 에세이, 경제, 경영, 자기계발 그리고 인문, 역사, 문화 이렇게 분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교보문고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가 이렇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교보문고라는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웹에 업로드할 경우에도 데이터에 관한 분류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보급되던 초기에는 온라인에 자료를 업로드한다는 행위 자체, 거기에 추가되는 분류나 정리 행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NS가 더 발전하고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해당되는 플랫폼에서도 기존의 데이터를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파일을 올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파일을 올린 뒤에 내가 올린 동영상이 재생이 다 되고 나면 그 뒤에 어떠한 화면을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올린 동영상이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태그도 함께 입력하여 특정 태그를 찾는 이용자들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웹에 자료를 올린다는 행위가 단순히 파일을 온라인 상에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올린 컨텐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어떤 분류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이외에도 태그를 이용해서 내가 올린 콘텐츠를 분류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페이스북에 콘텐츠를 올리고 그것들을 올린 순서대로 브라우징 하는 것만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태그를 이용해서 특정 페이스북 콘텐츠를 더 편리하게 찾고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리는 태그의 속성에 따라서 일반 태그인 경우와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를 가리키는 태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과 정보관리기관에서 분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류에 관한 이론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분류와 주제, 그리고 분류와 개념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